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만 4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해 11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6명으로 62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141명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서 비켜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에서 수집된 혈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정 항체가 지난해 12월에는 30%였는데 올해 2월에는 6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 최악의 가뭄이 닥쳐 어린이 200만 명이 굶어서 숨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축 300만 마리가 가뭄으로 폐사했으며 케냐와 소말리아 등의 지역은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H3N8형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닭과 까마귀를 키우던 집의 4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이 일회적이어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의 위중증 환자가 62일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 6,787명으로 전날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4천여 명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발생은 7만 6,750명으로 수도권 43.7%, 비수도권이 56.3%입니다. 유행 감소세에 피해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7명 줄어든 546명입니다. 중환자 규모가 500명대로 내려온 건 62일 만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41명으로 누적 22,466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44만 1,745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3만 9,448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31.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1%,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34.4%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던 인천국제공항도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항공사 역시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위한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2년 동안 솔직히 이제 화상 통화만 하고 서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긴 했었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7천만 명이 넘던 국제선 여객 실적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1,190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19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일상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연말까지 주요 시설 운영률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계별로 입출국장을 확대 운영하고 여객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매장, 노선버스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로 정해진
운항 제한 시간 해제와 PCR 검사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 가격도 유가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는 데다가 PCR 검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남짓 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당장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항 운영 정상화 방안과 위축된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한 PCR 검사 등 방역 조치 완화 노력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여객기 비행 횟수도 점차 늘립니다. 대한항공은 8개 노선 주 10일에 증편, 아시아나항공은 9개 노선에서 주 18회 증편을 5월부터 각각 진행합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여행이 힘들었던 만큼 올해 7, 8월 전통적인 성수기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이면 하루 평균 여행객 15만여 명,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도시 봉쇄설이 도는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자 시 당국은 마트 영업시간을 늘려 생필품 비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도 전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시가 일부 지역에서만 하던 전수 핵산 검사를 거의 모든 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전 7시부터 검사소 문을 열어 출근 전 시민들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의 하루 감염자 수는 아직 30여 명 수준. 하지만 숨어있는 감염자까지 모두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전 시민 핵산 검사가 사실상 베이징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인구 1,700만 명의 선전시가 전격 봉쇄됐을 때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9명. 베이징시에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당국도 전격 봉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자재의 공급을 늘리고 마트의 영업시간을 연장해 봉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按照日均销售量的2倍保持库存，并从25日起提前半小时营业，晚上延迟闭店。 하지만 비축용 구매가 폭증하면서 일부 식료품은 벌써 공급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은 공장에도 재고가 없어 판매대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水饺什么时候进呢？因为现在进厂家也没货，就有些订也有可能也进不来。 베이징시는 전시민 핵산 검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봉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아시아나 유럽과 달리 미국이 재유행에서 비켜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국민 과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혈액 샘플 중 코로나19 감염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정 항체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항체가 발견된 비율이 30%였는데 올해 2월에는 6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세 이하는 특정 항체 보유자 비율이 75%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많은 미국인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확산 사태가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백신과 치료제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와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순위로 두고 양국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및 심포지엄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상 사고로 오랜 시간 수중 구조 작업을 하면 잠수부들의 저체온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속에서 체온 조절은 물론 전력까지 생산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해상 사고 시 수중 구조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물속에서 인체의 열 손실은 대기보다 25배 빨라 수중 작업이 길어질수록 저체온증 위험 또한 커집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오랜 시간 안전하게 수중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차가운 수온과 따뜻한 체온 사이의 온도 차이로 전력을 생산하는 열전 소자를 이용해 잘 늘어나고 부드러운 전자피부를 만든 겁니다. 전자피부를 부착한 장갑을 물속에 넣자마자 전력 생산 그래프가 크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전력 생산량이 6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개발한 전자피부가 만들어낸 전력으로 심전도 등 각종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어 수중 작업자 상태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수중 작업자의 저체온이 확인되면 전자피부에 전류를 흘려 따뜻하게 해 작업자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재배 효과를 이용하여 체온과 수온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한 전력 생산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온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펠티의 효과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냉온감을 구현함으로써 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개발한 전자피부는 온도 차이만 있다면 영구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전력 생산량 또한 늘어납니다. 연구진은 배터리와 같은 별도의 저장 장치를 전자피부와 연결하면 극한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해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중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운 지방, 예를 들어서 북극이라든지 남극에서도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온도를 낮추는 그런 냉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피부의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고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대면적화하는 공정 개발을 위해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설계도와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기술,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초단기간에 집까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기술은 개발됐지만 국내에서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 2층 단독주택. 창과 문을 달고 내부 계단과 주방까지 갖췄습니다. 집을 다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일. 모두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건물의 기본 뼈대가 되는 골조와 벽체를 만드는 과정. 대형 3D 프린터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반죽을 치약자듯 쌓아 올립니다. 골조와 벽체가 단 11시간 만에 완성됐고 조립식 건축 자재를 사용해 초단시간 만에 집을 완성한 겁니다. 2층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7천만 원. 지금 현 시세에는 한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3D 기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7천만 원 미만으로도 집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고 날씨나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건설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3D 프린터 주택을 상용화해 보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재료공학자, 기계 분야,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정, 재정, 그리고 이제 이런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다들 모여서 융합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기술은 개발됐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막힌 상황. 3D 건축물에 대한 내진과 단열, 거주 안정성 등 각종 안전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전반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첨단 학과를 만들거나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디지털 교육도 필수하기로 했습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운데서도 웨이브와 티빙, 왓챠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토종 OTT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기준 월 이용자 수를 보면 세 개 OTT를 모두 합쳐도 넷플릭스에 못 미칩니다. 매출액을 봐도 세 개사를 모두 합쳐야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토종 OTT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고 전문 편집, 촬영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OTT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폭적인 지원 기능 정책을 통해서 K-OTT 출연을 앞당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먼저 대학과 대학원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만들거나 늘려 전공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필수화됩니다. 정보 교과 시수 확대 등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해 초, 중 등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외 직무 전공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문제 해결 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아프리카에 심각한 가뭄이 닥쳐 어린이 2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UN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1,5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축 300만 마리는 가뭄으로 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소말리아 등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H3N8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감염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위생건강위원회는 허난성 주마른에 사는 4살 남자아이가 발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H3N8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병 전 아이의 집에서 닭과 까마귀를 키웠고 집 주변에 물놀이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감염 사례는 일회적이며 우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물가와 금리, 집값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이는 3월의 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금리 수준 전망지수도 141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8일간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전투가 예고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을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방과의 대결 양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모스크바를 찾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돈바스 등의 영토 문제가 선결 과제라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в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Надеюсь все-таки,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нас к какому-то позитивному результату. 반면 구테르스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Эти рис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раздувались, а желающих таких немало. Опасность серьезная, она реальна, ее нельзя недооценивать. 러시아는 또 서방 군사 고문들이 머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휘센터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갑 대공포 50대를 직접 수출하기로 하는 등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미국 공군 기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 국방장관이 모여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We'll continue pushing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Ukrainian military for the battles ahead. 영국도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테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 위협에는 허세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패배를 직감한 것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이틀 연속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몰도바의 친러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가보안부 건물에 로켓 추진 수류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라디오 송신탑도 파괴됐습니다. Три, по-моему, 3 было. Я побежала домой в этот подъезд, ноги подкошенные, все, и дети бежали, все перелезли. 이틀 사이 3차례 공격이 발생하자 몰도바 대통령은 최고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 o situație complexă și tensionată. Noi suntem vigilenți, vom lua toate măsurile necesare pentru prevenirea unor escaladări, pentru întărirea securității statului și protejarea cetățenilor noștri. 현재까지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대를 진입시킬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란 겁니다. Ситуация стала фоспланификаты, кипзуиты, гини, некоторые ружья, некоторые Путин, что это адепты, я красносельский, тот фальш партии для транста.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향후 확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으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통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거쳐 몰도바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몰도바 북동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친러 지역으로 1992년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몰도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완전히 닮은 꼴이어서 국제사회는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글로벌 25대 바이오텍 기업이 3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mRNA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전 발표인 2019년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기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위클리에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